또 뱀 봤는데, 크진 않은데, 가을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예. 뱀이 있구나. 하기야 뭐 여기 이렇게 좋은데 뱀이 없을 리가 없지. 깜짝 놀랐네. 제법 길이가 되는데, 근데 뱀을 찍으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갖고 뱀이 없어요. 야, 이게 진짜 얼마 만에 올라와 보는 겁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아. 그동안 막 푹 자고 있던 세포들이 알갱이 탁 터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인고. 대국산성. 여기가 제 아지트였습니다.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여기서 명상하고, 저기 바라보면서 맨날 명상하고 그랬었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가만있어 봐. 1월달 그러니까 2, 3, 4, 5, 6, 7, 8, 9, 10 거의 한 9개월 정도 만에 왔는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걸려갖고 한방에 탁 박살나고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제 3세대 면역강암 키투르다를 맡고 있는 용감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이게 서두가 길었죠. 인사말을 예전에는 그냥 자연치유하는 재팔이 이랬는데 지금은 자연치유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의학의 힘을 빌리고 있으니까 뭐 완전한 자연치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멘트를 좀 바꿔봤습니다.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키투르다를 맞았어요. 맞았고, 키투르다는 예전에 제가 뭐 10차까지 맞았고요. 11차 때 아마 못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좀 긴 얘기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걸 중단하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키투르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1세대 독성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없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뭐 조금 감기 증세 같은 거 약간 있고 두통 조금 있고 뭐 근데 그냥 없다고 봐야 돼. 그 정도는 뭐 우리가 보통 항암제 맞는 거에 비하면은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지럼증 조금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자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약효의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전에는 뭐 기적의 치료제다냐 어쩌니 그러고 막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었었고요. 대장암 환자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그거를 키투르다를 돈이 있다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고 MSI 하이라는 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해서 유전자 변이 검사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뭐 한 5% 정도, 90%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든 어디든 그 키투르다를 맞으려면 반드시 그 MSI 하이라는 그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뭐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그것도 사이판에서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적은 금액의 검사 방법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세대 면역항암이라고 하는 건 대표 주자가 이제 보통 키투르다하고 옵티보 이렇게 있는데 기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원리를 다 봤는데 그게 이제 뭐 암세포하고 T 면역세포하고의 결합을 방해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기가 알아서 때가 되면은 다 자멸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다 이제 난 이제 끝났구나, 할 일 다 했구나 그러면 스스로 다 폭파 빵 해버려 갖고 다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암이
먼저 캐치를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지 못하게 미리 그거를 먼저 손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해하는 약이 바로 이 3세대 면역항암제예요. 뭐 예전 영상에 보면 제가 막 설명을 좀 많이 해놨을 거예요. 뭐 PDL1 있고 뭐 PDL이 있는데 뭐 이게 기전이 어떻게 돼서 손을 이렇게 잡을 때 그걸 방해하는 거를 효과를 해갖고 암세포가 T세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제다. 그래서 우리 T세포들이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소세포성 폐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흑색종양, 피부암 같은 정도의 더 많이 잘 듣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장암도 저를 비롯해서 좀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제가 그 키트루다를 맞고 나서 계속 점점 줄어서 0.7cm까지 줄었어요. 되게 조금 남은 거죠. 그랬는데 그때 하필 하여튼 뭐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못 받게 돼가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때는 제가 알아봤었을 때가 700만 원 좀 안 했었을 때예요. 거의 700만 원이라고 생각했었을 때였는데 그게 한 3, 4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뭐 급여가 되시는 분들도 일부 암종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암 환우분들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테스트하고 막 그러는 걸로 해서 이제 무료로 받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 제약회사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 환자한테 써볼 테니까 약값은 받지 않고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그 경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혜택을 좀 많이 보셨죠. 왜냐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키트루다를 맞았는데 금세 맞습니다. 뭐 200ml, 보통 200ml 맞으면 3주 정도 가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몸무게랑 뭐 체중하고 이런 걸 다 따지는데 그 거의 뭐 한 일반적이면은 보통 200g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00g에 3주. 그다음에 전 사이판에 있었을 때 400g 6주 간격으로 맞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회사도 그렇고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키트루다는 뭐 무조건 효과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무리 뭐 기적의 약이니 뭐 3세대 항암제니 뭐 이렇게 떠들어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맞기를 기도할 뿐이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세대 면역 항암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항암을 채취를 해서 뽑아내서 밖에서 완전히 중무장을 시켜갖고 다시 혈액 안으로 집어넣어서 암을 정확하게 죽이는 건데, 그건 뭐 효과가 90%가 넘는데요. 90%, 95%이 정도로 알려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게 5억 정도 한답니다. 5억.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못 맞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언감상신 꿈도 못 꾸고,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 4세대 면역 항암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뭐 중성자 치료인가요? 치료기인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용암에 조금 특화되어 있고, 그건 전립선암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0%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한 5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치료 시간은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물론 세팅하는 시간은 좀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뭐 광선 탁 쏴갖고 하는 거는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 기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게 뭐 몇천억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기계 들여놓으려고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뭐 건물 20층 높이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 기계 하나 집어넣으려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게 막 그 중성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하여튼 막 빨리 돌려갖고 순간적으로 팍 그 암 있는 데다가 집어 던지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팍 파괴되는, 다른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은 막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막 뼈도 부러지고 난리도 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작용 없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뭐 잘 효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 거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암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맞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투르다가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알아보고 이거를 서울에서 맞을까 아니면 여기서 진주에서 맞을까 그러고 근처 지역에서 맞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려고 막 알아봤는데 비용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조금. 그게 이제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키투르다를 맞으면 그게 제약회사 이름이 MSD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제약회사에서 일부 그 페이백을 해주거든요. 그 보존을 좀 해줘요. 그래서 먼저 성금을 내면,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한 번 맞을 때 그 돈을 먼저 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류 양식을 제출을 합니다. 서류 양식을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일부 심사를 해서 아마도 20에서 30% 정도의 뭐 차등은 기준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거기 뭐 서약서에 뭐 누설 안 합니다. 뭐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사인은 다 했는데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이제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원래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주시는 전문가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뭐 서류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서류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진단서 여러 가지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는 서류가 영수증, 진료비하고 세부 내역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서류 딱 집어넣으면 그다음부터 좀 쉽게 되어 있고 그거는 처리하는데 뭐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페이백 돌아오는데. 그리고 그 비용은 한 20%에서 30% 정도 보존을 해준다. 라고 알고 있고요.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사람은 뭐 20%, 이 사람은 30%인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는 아마 안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또 이렇게 보존을 받는 게 또 어디예요. 그래서 그거가 되게 좋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항암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도 키투르다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걸리실 거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제약회사 해주는 이 페이백 시스템 말고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정부에서 해주는 국가재난의료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청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할 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길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은 되게 깜깜했거든요. 이거를 이거 효과 있어도 문제인데 효과가 없어도 문제지만 이거 계속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은 키투르다는 몇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도 한 2, 3년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독성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차, 8차, 12차 이렇게 탁탁탁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기면은 보통 12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선항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차에서 8차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어바우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4기부터는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약값을 내가 감당 못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러고 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은 없고 저는 지금 논지 보통 4년 다 돼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너무 사실은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사실은 주변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 있는 거고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좀 많이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나라에서 중증 암 환자들한테 지급하는 그 장애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 영상에 장애연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암 발병하고 나서 1년인가 1년 6개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년 이상일 거예요. 13개월부터인가 아마 신청하실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또 알아보시면 또 지원을 저도 같은 경우에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생활비에도 조금 보탬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돈만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를
자꾸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키트루다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한 9주 정도는 돼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3주 간격으로 3번을 맞기로 했거든요. 3번을 일단 맞고 CT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의미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거미가 이게 어디서 날라온 거야? 죄송합니다. 거미가 날라와서. 거기서 놀아,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키트루다를 맞아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댓글을 이렇게 보면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받는 항암이 일반 환우들이 받는 그런 항암이 아니에요. 1세대 독성암이 아닌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항암 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비아냥되듯이 거봐, 항암 받아야 돼, 결국은 받게 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단련이 돼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뭐 한다고 하면 그 사람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냥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나 저나 의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거의 뭐 90% 이상 분들이 대부분 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막 이렇게 구독자 수 늘리려고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이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영상을 한 200개 넘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200개 넘는 동안에 그거 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거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공간이, 제가 만든 이 유튜브 제8TV라는 유튜브의 공간은 정확하게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그 병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과 기분 좋은 정보 공유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에 대한 결과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드리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응원해가면서 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지. 구독자, 저는 그냥 지금 제가 구독자가 한 5,700명 정도 되거든요. 5,000명 정도 넘는데 그냥 그래도 난 이 정도로 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막 10,000명, 20,000명 넘으면 제가 수입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 수입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저 수입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로 올라오는 수입이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한 달에 뭐 돈 1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에서 좀 더 벌자고 제가 막 싫은 소리 다 듣고 막 저 삭제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와, 이거 막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글들을 이렇게 쓰지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말대꾸를 해줬는데 지금은 막 가감 없이 막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환우들끼리 또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좋은 말 해주고 덕담 해주고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이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구독, 좋아요 안 하셔도 되니까 기분 나쁜 말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다른 채널 가서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저의 브이로그 같은 형식의 제가 그런 걸 남기고 싶은 거지, 막 그렇게 언쟁을 하거나 막 아규멘트 같은 걸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 주차장 밑에다가 차를 대놓고 올라왔거든요. 와, 근데 이 거리가 뭐 얼마, 네가 한 바퀴가 500m, 저기 500m. 제 생각에는 1km도 안 돼요. 와,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여기까지 왕복 코스 7km 코스, 7km 좀 더 되나? 7.5km인가? 하여튼 그 정도 코스를 그냥 가뿐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작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저 촬영 다 한 거 90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를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근데 그때는 체력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올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겪고 나서 몸이 이렇게 망가져갖고 헤매고 있지만, 오늘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리도 막 조금 떨리고 막 숨도 차는 거여서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얘네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내가 산을 지금 안 나온 지 한 5개월 정도 돼갔나 봐요. 너무너무 올라오고 싶었는데 좀 딴 데 갈래다가 너무 높은 데 가지 말고 오늘 대국산성으로 일단 몸풀기부터 하자. 그리고 대국산성 올라왔는데, 이곳은 저가 진짜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곳이에요. 제가 자연치유 하겠다고 마음 먹고 열심히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걷기 코스 만든 데가 이 대곡산성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입가에 웃음이 싹 나오더라고요. 아, 옛날에 그랬었지, 내가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힘들긴 하지만 뭐 이제 다시 만들어야죠. 옛날에 제8위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암 좀 커졌다고 뭐 항암 받는다고 빌빌거리고 그러는 것보다, 그러고 난 또 집에 있는 게 잘 안 맞아요. 집에 있으면 더 몸이 안 좋고 더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제가 막 약간 지금 도파민이 막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기분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너무너무 좋고, 올라오다 뱀 만났거든요. 뱀이 얇은데 되게 길더라고요. 뱀도 반겨주고, 올라오니까 또 녹화할 동안은 잘 하라고 바람도 지금 살짝 멎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망운산, 제가 옛날에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기다려, 네, 곧 갈 거야.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특히 환우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막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 쐬기 뭐 이런 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푸시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명상, 묵상 이런 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오래 하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힘들 때일수록 자꾸 마음을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기초적인 것 같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도 많이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활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추운 겨울이 오면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지금 선선하니 많이 춥지 않고 많이 덥지 않잖아요. 꼭 나오셔서 바람 좀 쐬시고, 주변에 있으면 차로 조금 이동하시더라도 공원도 가보시고, 더 늦기 전에 뭐 단풍 구경 가실 때 있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 하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거짓말 안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많은 환우분들, 또 교육자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늘 진짜 감사합니다. 내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제 든든한 아군 우리 들사람교회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야곱야곱해서 체력은 늘릴 거예요. 뭐 오늘도 딱 느낀 게, 빨리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체력을 또 빨리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업로드를 자주 못해서 죄송해요. 최대한 좀 제가 이제 항암 받는 이 패턴뿐만이 아니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고용량 비타민C도 맞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영상 보시면 힘이 돼요 이러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사실은 더 힘이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조금 더 부지런 떨어서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동안은 너무 제가 힘들어서 아예 엄두를 못 냈었고요. 그리고 또 항암제 선택하고 맞고 계획 짜고 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시작은 했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카메라를 켰고, 앞으로는 조금 더 부지런한 제8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